꼬부랑 할머니. 환갑, 진갑 다 지나서 꼬리가 꼬부라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불꼬불 꼬부라진 꼬부랑 지팡이를 짚고 꼬부랑 고개를 올라갔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다가 똥이 마려우니까 다 쓰러져서 꼬부라진 꼬부랑 뒷간으로 기어 들어가서 똥을 누는데 꼬부랑 똥을 눕니다. 무엇? 꼬부랑 똥이 어디 있느냐고? 할머니의 허리가 꼬부라졌으니까 똥도 꼬부라져서 꼬부랑 똥이 나오겠지. 재미있지 않아요? 그래, 꼬부랑 고개 위에 꼬부랑 뒷간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똥을 누는데 그때 마침 허리가 꼬부라진 꼬부랑 강아지가 뒷간 밑으로 들어와서 꼬부랑 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더러워서 꼬부랑 지팡이를 집어들고 꼬부랑 강아지의 꼬부랑 허리를 딱 때렸지요. 그러니까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뒷간에서 꼬부랑 할머니의 꼬부랑 똥을 먹다가 꼬부랑 지팡이에 꼬부랑 허리를 얻어맞고 꼬부랑 깽깽 꼬부랑 깽깽 하면서 달아났습니다. 막보의 큰 상자. 어수룩하고 사람 좋고 어리석어 터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우습게 막보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암소를 장에 끌고 가서 10원에 팔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연못 속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개굴 하고 자꾸 울었습니다. 막보는 그 소리를 구원구원 하는 소리로 듣고 혼자 투덜투덜 하였습니다. 저놈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네. 내가 얼마나 팔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아는 체하고 구원구원이 무엇야? 이놈들아, 구원이 아니라 10원이란다. 10원이야. 하면서 연못 옆에까지 가까이 오니까 또 물속에서 개굴개굴개굴 하였습니다. 막보는 화를 내면서 저 못난 놈들이 그대로 9원이라네. 이놈들아, 9원밖에 모르니 10원이란다. 10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개구리들은 개굴개굴개굴 하고 울었습니다. 막보는 그만 골이 나서 오냐, 그렇게 거짓말인 줄 알면 세어서 보여주마. 너희 보는 데서 세어보마. 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암소 판돈 10원을 꺼내 들고 1원, 2원 하고 세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개구리들은 물속에서 개굴개굴개굴 하고 울었습니다. 에이! 하고 막보는 모자를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악을 쓰면서 이놈들아, 그래도 못 믿거든 너희 손으로 세어보려무나 10원이 아닌가? 하고 1원, 2원, 3원 하고 하나씩 연못 물속에 퐁당퐁당 넣어버렸습니다. 물속에서는 여전히 개굴개굴 하고 울 뿐이었습니다. 암만 9원 하고 헤어보려무나 10원이 못 되는가? 하고 막보는 다시 털썩 주저앉아서 개구리들이 돈을 다 헤이고 도로 내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기다리고 앉았어도 개구리들은 개굴개굴 하고 울기만 할 뿐이고 돈을 다시 내다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벌써 해가 지고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게 되어서 사람 좋은 막보는 그만 골이 벌컥 나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연못지기 깡충깡충이 콩알 눈에 올챙이 새끼 이놈들아, 너희 놈들이 암만 그렇게 매기주둥이를 벌리고 떠들고 남을 놀려도 그까짓 돈 10원도 못 헤이는 못난이가 왜 9원 하고 나를 놀리느냐 말이야. 너희들이 돈 10원을 못 헤이고 암만 9원 하면 내가 밤중까지라도 기다리고 있을 듯 싶으냐?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아주 시원스럽게 휘적휘적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개구리들은 뒤에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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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들을 지르므로 막보는 골이 머리 끝까지 올라서 제 주먹으로 제 머리를 탕탕 때리면서 돌아갔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막보는 소를 한 마리 샀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팔 작정이었습니다. 예산대로 잘 팔리면 고기만 팔아도 소를 2마리를 살 만한 돈이 생기고 그 외에 쇠껍질은 그저 남게 되는 판이었습니다. 막보가 쇠고기를 짊어지고 장터로 가노라니까 그 동네 개들이 수없이 많이 따라 나와서 고기 냄새를 맡느라고 야단이고 그 중에도 제일 큰 사냥개가 앞장서서 고기 주머니를 물어 뜯으려고 멍멍멍 하고 짖으면서 기승을 피웠습니다. 앞만 쫓아도 가지 않고 애걸애걸하는 것을 보고 어수룩한 막보는 사냥개를 보고 응, 알아들었다. 네가 이 고기를 자꾸 달라고 조르지만 이 고기는 돈을 안 받고는 줄 수가 없단다. 그래도 걔는 또 멍멍멍 하고 짖었습니다. 오, 그럼 저렇게 많은 네 동무들이 먹을 고깃값도 네가 내겠단 말이지? 하고 막보는 개를 보고 뒤를 다졌습니다. 멍멍멍 하고 또 짖었습니다. 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고기를 팔마. 나는 너를 잘 알 뿐 아니라 너희 집 주인까지 잘 알고 있는 터이니까 특별히 외상으로 파는 것이다. 그러나 꼭 사흘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 안 가져오면 내가 야단을 칠 테니까 꼭 사흘 안으로 집으로 가져오너라. 막보는 이렇게 단단히 일러놓고는 아주 마음 놓고 고기를 거기다 모두 풀어헤쳐 놓고 시원스런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와르르 달려들어 기운껏 양껏 뜯어먹었습니다. 막보는 멀리서 그것을 돌아다보고 단단히 믿는다. 여럿이 모두 덤벼 먹더라도 고깃값 일랑은 그중 큰 사냥개가 내야 한다. 하고 큰 소리로 일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막보는 오늘 소 한 마리 고깃값이 들어올 터이로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종일 그날 해가 지도록 허리가 아프게 앉아서 고대고대하여도 아무도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막보는 그만 골이 나서 주먹을 휘저으면서 에이, 내가 이제 어느 놈이든지 신용을 하나 보아라 하고 혼자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튿날 막보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장터로 뛰어가서 사냥개 임자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자는 주인을 불러내어 고깃값을 내라 하였습니다. 사냥개 임자는 무슨 까닭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뿐이었으나 막보는 천연스럽게 그렇게 시치미를 떼지 말고 돈을 내어요. 사흘 전에 당신 집 사냥개가 사흘 안으로 돈을 꼭 가져온다 하고 소 한 마리 잡은 고기를 모두 먹었으니 어서 그 고깃값을 내어요. 하고 조르는 소리를 듣고 그 임자는 그만 허리가 끊어지게 배를 안고 웃더니 나중에는 미친놈이라고 작대기로 두들겨 쫓아버렸습니다. 막보는 분하기 짝이 없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한참이나 떠들다가 나중에는 안 내고 견디나 보아라. 내가 임금님께 재판을 걸어서라도 받고야 말 터이니 하고 그 길로 대궐로 뛰어가서 호소를 하였습니다. 막보는 임금님 앞으로 불리어 갔습니다. 임금님은 꿇어엎드린 막보를 내려다보시고 여러 가지를 물으신 후에 그래, 어떻게 속았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막보는 시키지도 않는 절을 자꾸 하면서 예, 개구리라는 놈하고 개라는 놈이 제 미천을 다 집어먹고
개 임자라는 놈은 내라는 돈은 안 내고 몽둥이만 냈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임금님 옆에 섰던 꽃같이 잘생긴 왕년님이 듣고 있다가 벼랑간에 부끄럼도 모르고 깔깔깔 소리를 지르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시고 임금님도 따라 웃으시면서 오늘은 그 재판을 해줄 수는 없으나 그 대신 너는 오늘부터 내 사이가 되게 되었다. 이 아기는 날적부터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웃어보지를 못해서 누구든지 이 아기를 웃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신랑을 삼아 내 사위를 삼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도 웃기는 사람이 없더니 오늘 네가 처음 웃겼으니 너는 참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막보는 또 시키지도 않는 저를 자꾸 하면서 에그머니 그것만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도 마누라가 있는데 마누라 하나도 잘 먹여 살리지 못해서 주체를 못하는데요. 마누라를 또 얻어요? 제발 그건 용서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화를 내시면서 이 무례한 놈아 하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에그머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죽여도 장가는 또 못 들겠습니다. 시골놈이 그저 그렇지요. 살려주십시오. 하고 큰일 난 듯이 애걸애걸 하니까 그럼 가만히 있거라 하시고 임금님은 한참이나 무엇을 생각하시더니 다시 그럼 너에게는 그 대신 다른 상을 줄 것이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사흘 후에 다시 오너라. 그때 500 금상을 줄 것이니 하셨습니다. 네,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또 저를 자꾸 하고 돌아갔습니다. 막보가 기쁨을 참지 못하여 좋아하면서 대궐문으로 나오노라니까 문지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수작을 건네었습니다. 자네는 왕년님을 웃기었으니까 상금을 많이 타겠네 그려? 응, 당신 말씀같이 많이 타게 되었소. 500금을 주신답니다. 500금? 수가 났네 그려. 그럼 그 중에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나 좀 주게 그려. 자네 혼자서는 그 돈을 주체를 못할 것이니까. 응, 그러지. 그럼 당신에게 200금을 드릴 것이니 사흘 지나거든 임금님께 그렇게 여쭙고 받아 가지시오 그려. 선선하게 대답하고는 활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막보와 문지기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섰던 욕심쟁이 양반 한 사람이 불이 나게 쫓아와서 막보의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놀랍게 복이 많으이 그려. 그렇게 큰 복을 어떻게 쓰나 내가 잔돈으로 바꿔줌세 어떤가? 좋지 않은가? 네, 그러시오. 바꾸고 말고요. 그럼 300금이 남았으니 잔돈으로 300금을 주시오. 그리고 사흘 후에 임금님 앞에서 300금 돈을 찾아가시오 그려. 엉큼한 욕심쟁이는 헌돈을 주고 새돈 300금을 바꾸면 크게 이익이 되겠으니까 그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속으로 옳다 되었다 하고 좋아하면서 헌돈을 300금 갖다 주었습니다. 실상은 100금어치도 못 되는 것이건만은 어수룩한 막보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활개짓을 하면서 커다란 걸음으로 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막보는 약속대로 임금님께로 갔습니다. 임금님은 막보를 보시고 시종에게 명령하시되 이 무례한 놈을 웃옷을 벗기고 금 채찍으로 500대만 때려주어라 하셨습니다. 상금 500금을 주실 줄 알고 있던 막보는 깜짝 놀라 또 저를 자꾸 하면서 아니올시다. 그것은 벌써 제 차지가 아니올시다.
그날 나갈 때에 그중 200금은 문지기에게 주기로 하고 또 나머지 300금은 저기 들어오는 저 양반에게 주기로 하였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차지올시다. 제 차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 판에 문지기와 욕심쟁이 양반이 제각각 돈을 찾으려고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돈은커녕 그 수요만큼 채찍으로 얻어맞게만 되었습니다. 시종은 먼저 문지기를 붙들어 웃옷을 벗기고 200대를 때리는데 문지기는 그래도 잠자코 맞는데 욕심쟁이 양반은 300대를 맞는 동안 울고 불고 갖은 발광을 다 부리면서 얻어맞았습니다. 500대 때리기가 끝난 후 임금님은 다시 막보를 부르셔서 너는 상을 타기도 전에 남에게 주는 착한 사람이니 그 상으로 내 광에 가서 너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돈을 꺼내가거라 하셨습니다. 막보는 이게 웬 땡이야? 하고는 곧장 곳간으로 뛰어가서 값 많은 금전을 오주머니에 가득 집어 넣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욕심쟁이 양반은 매만 300대를 죽도록 얻어맞은 것이 분하여서 그 분풀이를 하려고 막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막보는 뒤에서 누가 듣는 줄도 모르고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능청스런 임금님이 사람을 잘 골리는걸. 오늘도 자기 손으로 집어주지 않고 내 손으로 집어가라고 한 것이 무슨 꿍꿍이 속인 줄 모르겠는걸. 대관절 이놈의 돈이 가짜 돈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욕심쟁이 양반은 옳다 되었다. 저 말을 임금님께 가서 여쭈면 나는 상금을 타고 저놈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길로 대궐 안으로 뛰어가서 임금님께 지금 그 막보란 놈이 임금님 욕을 함부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임금님은 대단히 노하셔서 그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하셨습니다. 욕심쟁이는 소원 성취나 한 것처럼 신이 나서 급한 걸음으로 막보에게 가서 임금님이 오라 하시네. 또 무슨 수가 생기는 모양이니 얼른 가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보는 태연하게 아니요. 이제는 나도 부자가 되었으니까 임금님 앞에 가려면 좋은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예복을 만들어 입고 가겠습니다. 나 같은 부자가 이렇게 찢어진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하고 일어나지도 아니하므로 욕심쟁이는 한시바삐 이놈이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급급히 굴면서 가장 친절한 체 하면서 그럼 자네하고는 친한 터이니 내가 입고 있는 이 새 웃옷을 빌려줌세. 이것을 입고 어서 가세. 하면서 새로 만들어 입은 웃옷을 벗어서 막보에게 주었습니다. 막보는 좋아서 그 옷을 받아 입고 아주 점잖은 걸음으로 욕심쟁이의 뒤를 따라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막보를 보시더니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욕심쟁이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하시고 큰 소리로 이놈아, 내가 무슨 일로 그런 욕을 하였단 말이냐. 말을 하여라. 목을 베일 터이다. 하시는 것이 당장에 큰 벼락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막보는 한참이나 머리를 긁으면서 쩔쩔매다가 한참 만에야 아니올시다. 제가 나쁜 말씀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놈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올시다. 저놈처럼 거짓말을 잘하고 엉큼스런 놈은 없습니다. 저놈은 아무나 보고 남의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제 옷이라고 엉큼스런 거짓말을 하는 놈이올시다. 지금 이렇게 좋은 새 옷을 입었지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자기 옷이라고 때를 쓸 엉큼한 놈입니다. 하고 욕심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쟁이 양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달려들면서
무엇이 어째? 이놈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내 옷이 아니고 무엇이냐? 남의 새 옷까지 떼어 먹으려고 그러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막보는 능청스럽게 그저 그렇지. 네 옷이라고 때를 쓸 줄 알았다. 자, 이놈 좀 보십시오. 임금님 앞에서도 이렇게 남의 좋은 옷 입는 것을 보면 제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놈이올시다. 이놈의 말을 정말로 들으셨습니까? 무엇이 어째? 이놈아, 네가 임금님 앞에 가려면 좋은 예복을 입고 가야 할 터인데 입을 옷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빌려준 게 아니고 무엇냐? 하고 욕심쟁이는 악을 썼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거기까지 들으시더니 오 알았다 하시는 듯이 욕심쟁이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만일 네가 정말로 네 옷을 빌려주었으면 그렇게 옷까지 빌려주는 친절한 사이면 무슨 까닭으로 그 사람의 일을 나에게 일러서 벌을 받게 하려고 하였느냐? 친절한 체하고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면 네가 나를 속이든지 저 사람을 속였든지 어느 편이든지 속인 것이 분명하다. 네 이놈, 그 상으로 매를 500대만 맞고 나가거라. 기어코 욕심쟁이는 붙들려서 울고불고 하면서 매를 500대를 맞고 막보는 새 옷에 금전을 많이 받고 이제는 정말 부자가 되었다 하면서 활개짓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련이 나라. 지고 간 대문. 따뜻한 봄날이어요.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저희 집을 비워놓고 먼 시골로 가는데요. 저희 집 대문짝과 문설주를 빼어서 그 큰 것을 억지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거든요. 그래 하도 이상하여서 여보게, 먼 시골로 간다는 사람이 왜 자네 집 대문을 헐어 짊어지고 가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양반 대답이 대문을 그냥 두고 가면 도둑놈이 들어가겠으니까 떼어서 짊어지고 가지요. 대문만 내가 가지고 가면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들어갈 것이니까요. 하거든요. 묻던 사람도 그럴듯하여 옳지, 그거 참 그럴듯한 꾀로군. 하고 탐복하였더랍니다. 성싸 새 잡기. 한 동네에 전에 못 보던 이상하고 예쁜 새가 나뭇가지에 날아와 앉아서 재미있게 울거든요. 그래 그것을 잡아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동네의 둘레를 삥 둘러 높다랗게 담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싸면 달아날 틈이 없겠지 하고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점심도 못 먹고 자꾸 쌓고 있는데 새는 공중으로 후루룩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하는 말이 인제 놓쳤으니 내일 다시 오거든 애워싸게 하고 헤어지더랍니다. 물독 속의 도둑. 한 점잖은 주인 내외가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영감, 마루에서 무언지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나니 아마 도둑인가 보. 아내가 남편 보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도둑놈은 들키는가 싶어 가슴이 선뜻하였습니다. 무얼? 아마 마루 밑에서 쥐새끼들이 그러는 거겠지. 이렇게 주인 영감이 대답하는 소리를 옳다구나 하고 도둑은 찍찍 찍찍하고 쥐소리를 하였습니다. 그것 보지? 저게 쥐새끼 소리 아니고 무언가? 쥐소리요? 유달리 소리가 큰걸요. 쥐는 아니어요. 그럼 고양이겠지? 야옹 야옹. 저것 보지? 고양이 아닌가?
고양이보다는 소리가 큰걸요. 고양이도 아닌가 보. 고양이보다 소리가 크면 개겠지. 멍멍, 멍멍멍. 도둑놈이 개소리까지 합니다. 저것 보아, 개소리지? 개소리하고는 다른걸요. 그럼 닭소린 게지? 꼬꼬, 꼬꼬, 꼬꼬꼬꼬. 저거 닭소리 아닌가? 닭소리보다는 소리가 몹시 큰걸요. 그럼 송아지 소린 게지? 음메, 음메. 송아지 소리보다 큰걸요. 그럼 코끼린 게지? 도둑놈도 코끼리 소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급한 대로 키릿, 키릿, 키릿. 아이고 머니, 저게 무슨 소리요? 코끼리도 옵니까? 저건 분명히 도둑놈이요. 그럼 나가보지. 도둑놈이 달아날 곳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부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는 물독 속에 들어가 숨어서 얼굴만 물 위에 내놓고 앉았습니다. 주인이 물독을 들여다보다가 물 위에 있는 도둑 얼굴을 보고 이게 무언가? 바가지인가? 도깨비인가? 하니까 박, 박, 박 바가지로군. 하고 안심하고 도로 들어가서 자더랍니다. 송아지와 밀가루 부대. 미련이 나라의 어떤 점잖은 양반 한 분이 장날 장터로 송아지 50마리를 사러 가다가 좁은 다리 위에서 아는 이를 만났습니다. 첫째, 자네 어디 갔다 오나? 둘째, 장터에 갔다 오는 길일세. 자네는 어디에 가는 길인가? 첫째, 나는 송아지 50마리 사러 장에 가는 길일세.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며 둘째, 아이고, 송아지를 50마리씩이나 사서 어느 길로 끌고 오려나? 첫째, 물론 이 길, 이 다리 위로 오지? 하니까 그 사람은 아까보다도 더욱 놀라면서 둘째, 이 좁은 다리 위로 송아지 50마리를 어떻게 끌고 건넌단 말인가? 안 되네, 안 돼요. 첫째, 왜 못 건너간단 말인가? 둘째, 못 건너가네, 못 건너가. 첫째, 왜 못 건너간단 말인가? 둘째, 암만 그래도 안 될 말일세. 무슨 수로 50마리를 끌고 이 다리를 건넌단 말인가? 첫째, 글쎄 건너간다는데 왜 못 건넌다고 그러나? 둘째, 못 건너가네, 못 건너가. 이렇게 두 어른이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하고 다리 위에 서서 온종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둡기 시작하는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른 한 분이 장터에서 밀가루 한 부대를 사서 짊어지고 돌아오는데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좁은 다리 위에 두 사람이 서서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하고 싸우고 있는지라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싸움이 끝나거든 건너가려고 무거운 부대를 짊어진 채 한참이나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암만 기다려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밤이 되도록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하고만 있으므로 하도 갑갑하여 셋째, 여보, 당신들 아까부터 첫째, 둘째, 여보, 아까부터가 아니라 아침부터라오. 셋째, 그렇습니까? 그럼 잘못했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얼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하고 싸우십니까? 첫째, 그런 게 아니라오. 내가 송아지 50마리를 사가지고 이 다리로 건너가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못 건너간다고 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오.
셋째, 그래, 송아지 50마리를 사기는 정말 샀나요? 첫째, 인제 사러 가는 길이요. 셋째, 장은 다 파했는걸요. 첫째, 아차차, 그럼 다 틀렸군. 셋째, 여보시오, 싸움은 그만두시오. 내가 당신 두 분께 할 말씀이 있으니 내 등에 있는 밀가루 부대를 좀 내려주시오. 첫째와 둘째가 셋째의 등에 지고 있는 밀가루 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가루 부대의 주둥이를 풀어헤치더니 개천에다 대고 거꾸로 들어 밀가루를 모두 개천물에 쏟아버리고 나서 빈 부대만 훌훌 털어서 첫째와 둘째의 코앞에 내밀면서 셋째, 당신 두 분의 머릿속이 이 부대같이 텅 비었소 하더랍니다. 건너가네 못 건너가네 하고 온종일 싸우고 섰던 두 분과 머릿속이 비었다는 말을 하려고 밀가루 한 부대를 쏟아버린 어른이 어느 분이 더 똑똑한지요? 거꾸로 매단 절구. 미련한 어른만 사는 나라에도 새로운 물건 이치를 발명해내는 연구가가 계셨습니다. 하루는 굉장한 새 발명을 하였다고 집집으로 다니면서 떠들길래 무슨 신통한 새 발명을 또 했는가 하고 이 집 저 집에서 미련한 어른들이 새 옷을 꺼내 입고 길이 막히게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새 발명을 했다는 연구가가 헛간에 큰 절구 있는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연설하는 말씀이 에헴, 다른 연구가 아니라 쌀 찢는 데 관한 발명이므로 살림살이에 대단히 소중한 발명입니다. 에헴, 누구든지 쌀을 찌을 때에 공이를 번쩍 들었다가 쾅쾅 놓아서 찢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연구한즉 공이를 쾅 하고 아래로 내려놓는 것은 쌀을 찌으니까 필요하지만은 위로 번쩍 드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이 헛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쌀을 찢느라고 내려놓을 때에는 오히려 힘이 안 들고 아무 필요도 없이 공연히 위로 번쩍 드는데도 도리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연구하기를 어떻게 하면 힘을 들여가면서 위로 번쩍 드는 것을 잘 이용할까 하고 생각한 결과 굉장히 편리하고 유익한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에헴, 자세히 들으십시오. 공이를 내려놓을 때 힘을 안 쓰고 위로 쳐들 때에는 많은 힘을 쓰니까 위에도 아래와 같은 절구 하나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쌀을 부어두면 공이를 위로 쳐들 때에는 위로 거꾸로 달린 절구에 쌀이 찧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이를 한번 들었다 놓는데 위, 아래 두 군데 쌀이 한꺼번에 찧어지니까 우리의 살림살이가 대단히 편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굉장스런 연설을 들어보니 참말 그럴듯한지라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연구가를 위하여 만세를 부르면서 헤어져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는 곧 실행을 하려고 집집에서 절구 하나씩을 더 장만하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절구가 모자라서 절구값이 금시에 몇십 갑절이나 비싸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려도 절구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구를 모두 거꾸로 천장에다 디룽디룽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쌀을 부을 수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부으면 쏟아지고 부으면 쏟아지고 하여 암만 하여도 쌀이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다 못하여 연구가를 일일이 모셔다가 지휘를 받아서 해보았으나 참말 연구가가 자기 손으로 하여 보아도 쌀을 부을 재주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더 기다리십시오. 내가
거꾸로 매단 절구에 쌀을 붓는 법을 마저 연구할 터이니까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손뼉을 치고 기뻐하면서 네, 제발 좀 그것도 연구해 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는 끝끝내 그 방법은 발명해내지 못하였답니다. 자반 비웃을 먹은 뱀장어. 미련이 나라에 사는 미련한 양반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 반찬이 있으니 그것은 자반 비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반 비웃이 그 나라에는 없고 50리 밖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야 사다 먹게 되므로 미련한 양반들의 생각에도 그것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련한 양반들이 일제히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한 양반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회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반 비웃을 잘 먹는 것은 우리들의 특성인데 그놈을 한번 먹자면 50리나 되는 곳을 가야 사오게 되니 이런 불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아주 편하게 자반 비웃을 먹을 도리가 없을런지 그것을 다 같이 의논해 보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련한 양반들은 글쎄 좋은 꾀가 없을까? 하고 서로서로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도 똑똑하고 영악하다는 양반 하시는 말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동네에 큰 연못이 하나 있지요? 아, 있지요. 그 연못에다 자반 비웃을 한꺼번에 듬뿍 사다가 집어넣고 한참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그러면 그놈이 연못 속에서 새끼를 까고 또 까서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잡아다가 먹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 의견을 들어보니 참말 그럴듯한지라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면서 그 의견이 좋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돈들을 걷어 모아가지고 50리 밖에 가서 자반 비웃을 한꺼번에 500마리나 사다 이 동네 연못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한 1년이 지나서 이제는 500마리나 되는 놈이 새끼를 한 마리씩만 낳아도 1000마리는 되었으리라 하고 하루는 온 나라 양반들이 모두 그물과 낚시를 가지고 연못가에 몰려와서 1년 전에 집어넣어둔 자반 비웃을 잡느라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 온종일 그물을 치고 낚시를 던져도 자반 비웃은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맨 지푸라기와 흙덩어리만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래 여러 양반들은 까닭을 알 수가 없어서 웬일일까? 웬일일까?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양반이 그놈들이 혹시 물속에 있는 진흙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니 누구든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흙 속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은 또 그럴듯한지라 옳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헤엄 잘 치는 양반을 한번 뽑아서 물속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양반이 한참 진흙 속을 손으로 더듬다가 무엇인지 손에 불큰 쥐어지는 게 있어서 무언가 하고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얼른 물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것은 큰 뱀장어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제야 옳지, 저 뱀장어란 놈이 그 자반 비웃을 죄다 잡아먹었구나 생각하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서
그놈은 우리 여러 사람이 먹을 반찬을 저 혼자 먹은 놈이니 모가지를 댕공 잘라 죽여라 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놈을 죽이되 온몸을 갈갈이 찢어 죽여야 한다. 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놈은 불 속에다 넣어서 데워 죽여야 한다. 하고 제각기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좀 똑똑하다는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그놈을 그렇게 칼로 베거나 불에 태워 죽이면 얼른 죽어버릴 터이니 좀 더 오래 괴롭히다가 죽도록 하자면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놈이 진흙 속에 꼭 파묻혀 사는 것을 보면 물을 그중 싫어하는 모양이니까 그렇게 죽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그렇게 하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뱀장어는 미련한 양반들이 맛있게 잡수실 자반비웃을 죄다 잡아먹었다는 죄로 미련한 양반들에게 꼭 붙잡혀서 연못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뱀장어는 좋아라고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양반들은 뱀장어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보고 자기네들의 원수를 잘 갚았다고 손뼉을 치면서 에그 죽어도 참 시원스럽게 죽었다 고 좋아서 입을 헤 벌리고 돌아가더랍니다. 나비의 꿈. 어느 들에 어여쁜 나비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날마다 아침 때부터 꽃밭에서 동산으로, 동산에서 꽃밭으로 따뜻한 봄볕을 쪼이고 날아다니면서 온종일 춤을 추어 여러 가지 꽃들을 위로해주며 지내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포근한 잔디밭에 앉아서 따뜻한 볕을 쪼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신께서는 나를 보시고 즐겁게 춤을 추어 많은 꽃들을 기껍게 해주는 것이 너의 직책이다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지금까지 모든 꽃들을 모두 기껍게 해주기 위하여 내 힘껏 하여왔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좀 더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날마다 그 더 좋은 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날도 온종일 재미롭게 춤을 추었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니까 몹시 고단하여서 일찍이 배추밭 노란 꽃가지에 누워서 콜콜 가늘게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는 전과 같이 이리저리 펄펄 날아다니노라니까 어느 틈에 전에 보지 못하던 모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는 시골같이 쓸쓸스런 곳인데 나직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에그, 어떻게 이런 곳으로 왔을까? 하고 나비는 이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니까 그 조그마한 집 뒷뜰에는 동백나무가 서 있고 나무에는 빨간 동백꽃이 많이 피어 있으므로 나비는 그 꽃 위에 앉아서 날개를 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볕만 퍼지고 동네도 조용하고 이 조그만 집도 사람 없는 집같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 빈 집같이 조용하던 집에서 나직하고 조심스런 소녀의 소리가 들리었습니다. 민수야, 얼른 나아야 약을 먹고 얼른 나아야 아니하겠니? 네가 이렇게 알아누웠기만 하면 누나가 쓸쓸하지 않느냐. 분명히 병든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서 근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동생이 기운 없는 말로 대답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누나, 나는 약 먹기 싫어요. 써서 어떻게 먹우?
약보다도 나는 동산에 가고 싶어요. 살구꽃하고 복사꽃이 피었겠지요. 응, 누나야. 작년처럼 동산에 올라가서 새 우는 소리도 듣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아, 어서 동산에를 가보았으면. 나비는 이 가느다란 불쌍한 소리를 듣고 퍽 마음이 슬펐습니다. 잠이 깨어 눈이 뜨였습니다. 벌써 날이 밝아서 세상이 훤하였습니다. 나비는 지난밤에 꾼 꿈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생각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어디인지 분명히 그런 불쌍한 어린 남매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비는 가끔 놀러오는 동무 꾀꼬리에게 찾아가서 이 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착한 꾀꼬리도 그 말을 듣고 그럼 분명히 그런 불쌍한 남매가 어딘지 있는 모양일세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앓는 동생이 새소리를 듣고 싶고 나비를 보고 싶더라고 하더라니 우리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둘이 찾아가 보세 그려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꿈에 본 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그런 집이 있는지 아는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수 없이 쩔쩔매다가 마침 높이 떠서 날아오는 기러기를 불렀습니다. 서늘한 나라를 찾아서 북쪽으로 향하고 먼 길을 가던 기러기는 꾀꼬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려왔습니다. 남쪽에서 오시는 길에 혹시 언덕 위에 조그만 집에 어린 동생이 알아 들어 누웠고 누이가 울고 있는 불쌍한 남매를 보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하고 꿈꾼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습니다. 기러기는 그 말을 듣고 알고 말고요. 착한 남매가 불쌍하게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여기서 저 남쪽으로 쭉 가서 아마 10리는 될 거요. 여기서 곧장 가면 그 언덕 있는 곳이 보입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하고 가르쳐주고 북쪽 나라로 갈 길이 멀고 급하다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기꺼워서 한숨에 갈 듯이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참이나 가니까 언덕이 보였습니다. 그 언덕 위에는 꿈에 보던 그 조그만 집이 있고 뒤뜰에는 꿈에 앉았던 동백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도 반가운지 여기다 하고 나비는 꾀꼬리를 데리고 동백꽃 나무에 앉아서 아가씨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방 속에서도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꾀꼬리가 아무리 부른들 알아들을 리가 있나 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그 어여쁜 목소리로 꾀꼴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방 속에서 깜짝 놀라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꾀꼬리는 그냥 자꾸 노래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열고 내다보는 사람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얌전한 소녀였습니다. 꾀꼬리와 나비가 나란히 앉았는 것을 보고 몹시도 반가워하면서 마치 반가운 사람이나 만난 듯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사람에게 하는 말같이 아이고 고마워라. 꾀꼬리도 나비도 왔구먼. 민수가 어떻게 너희들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른단다. 하고는 에그 민수가 보게 방에까지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하였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후루루 날아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이라야 좁다란 한 칸 방인데 9살쯤 된 어린 사내아이가
마르고 파란 얼굴에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민수야, 눈을 떠보아라. 꾀꼬리와 나비가 왔다. 하면서 소녀는 동생을 부드럽게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꾀꼬리는 목소리를 곱게 내어 재미있고 씩씩하게 꾀꼴 꾀꼴 꾀꼴꼴 하고 노래를 정성껏 불렀습니다. 나비는 그 노래의 장단을 맞춰서 제주껏 화려하게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병든 어린이의 자리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훌륭한 음악이요 진기한 무도였습니다. 거슴푸레하게 떴던 병든 소년의 두 눈은 점점 크게 떠지면서 생기가 나면서 춤추며 돌아다니는 나비를 따르고 귀는 아름다운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정성스럽게 듣고 있었습니다. 꾀꼬리와 나비는 열심히 재주와 정성을 다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소년의 눈은 점점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파란 얼굴에는 붉은 혈기가 점점 돌아오더니 이윽고는 긴 겨울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한 웃음의 빛이 그의 눈에도 입에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꾀꼬리와 나비는 기운껏 피곤하기까지 노래와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소년의 따뜻한 주선으로 그 집 처마 끝 동백나무 그늘에서 자고 그 이튿날도 방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였습니다. 어린이의 병은 차츰 나아지고 기운과 정신이 나날이 새로워졌습니다. 나비와 꾀꼬리는 그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쉬지 않고 노래와 춤으로 병든 소년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래 동안을 지나자 소년은 아주 쾌하게 병이 나아서 누나의 손을 잡고 동산에도 가고 뜰에도 가서 꾀꼬리와 나비와 재미있게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